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이 자신의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과정 졸업에 의문을 제기하자 페이스북에 자신의 중국 출입국 기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을 그야말로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것인데 이 자료에서는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정치인이 왜 이렇게 중국을 자주 그리고 많이 갔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석은 1992년 14대 국회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하고 96년 15대 국회에서 영등포 을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으로 배지를 달아서 16대 국회까지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낙선하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은 중국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3년간 무려 221일을 중국에 체류했습니다. 최장 체류 기간은 8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1일, 23일, 21일 이런 장기 체류도 쓰도록 합니다. 당시 김민석은 청년 정치인으로 주가를 올렸습니다. 2002년에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서울시장에 도전하기까지 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정몽준에게 줄을 섰다가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2004년 퇴출당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친중 우호 세력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김민석은 이미 그 이전에 1994년에서 95년 그러니까 14대 국회에서 낙선한 이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정치행정대학원 공공행정학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이 중국 공산당의 해외 당교, 당 간부 훈련기관 얘기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해외 당교로 불리고 있다면서 하버드 대학과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인연을 소개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당이나 정부의 중견 간부들 또는 고위 간부들이 미국 등 해외 대학들에서 서구의 공공정책 개념과 관행을 배우도록 하는 유학 혹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심만만한 중국 엘리트 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바로 하버드대 중에서도 케네디 스쿨이 꼽힙니다. 김민석이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았으니까 아마도 엘리트 중국 고위 간부들과 상당한 인연을 쌓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3년간은 중국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글쎄요, 3년간 중국에 221일이나 체류하면서 놀기만 했을까요? 그렇게 뻔질나게 중국을 드나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또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걸쳐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칭화대 법학 석사 과정은 본교에 직접 출석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김민석은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고 2010년 3월에는 그해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를 선언하고 바쁘게 움직일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북경에 있는 칭화대에 직접 다니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김민석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7시에 참석하고 8시나 9시 비행기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중국을 오가면서 수업에 충실했고 심지어 시험도 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7시가 아니라 9시 또는 9시 반에 열렸다는 증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말을 바꿉니다. 월수금 최고회의 가운데 하루를 빼먹고 중국으로 가서 2, 3일 동안 학교에 다녔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출한 것이 바로 중국 출입국 기록이라는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허접한 엑셀 자료를 출입국 기록이라고 제출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출입국 기록 원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죠. 그런 허접한 자료를 가지고 나 이렇게 중국에 열심히 다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 자료를 보면 우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비정상적으로 중국 출입 기록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자주 중국을 왕래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중국을 다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화대 재학 기간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공보물에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로 기재되어 있고 구인 구직 SNS인 링크드인 이력서에는 2007년부터 2010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엑셀판 허접한 중국 출입국 기록에는 2009년 4월 6일부터 2020년 6월 13일까지를 중국 칭화대에 출석하기 위한 출입국이다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 기간도 헷갈리고 있다고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인 김희정 의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은 자꾸 본인이 가공한 문서를 올리지 말고 법무부 직인이 찍힌 출입국 기록 공문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중국 출입국 기록은 공문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혼자만의 주장일 뿐입니다.
김민석의 이상한 돈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거짓말도 드러났습니다. 김민석은 수입과 지출 사이에서 8억 원 전체가 부담했다는 아들 학비를 빼고도 지출이 수입보다 6억 원이나 더 많았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 기타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했죠. 그런데 그 기타 소득 해명이 먹히지 않자 어제는 재혼 결혼식 축의금과 빙부상 조의금 그리고 한두 번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5억 원 안팎의 수입이 더 있었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김민석이 사용한 금액과는 1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또 뭐 우선에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식 축의금은 받지 않았는데도 기타 소득 항목에 억지로 포함시켰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결혼식을 앞둔 11월 23일 SNS에 올린 글인데 축의금은 사용합니다라는 글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수입의 일부는 결혼식 축의금이었다는 김민석의 말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왜 끼워 넣었을까요? 출판 기념회에서 금액을 거둬들인 것을 숨기고 싶었거나 출판 기념회와 장인 부조금이 6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들여온 정치 자금인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또 거짓말을 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람이 과연 이렇게도 없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이재명이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구를 발탁해도 김민석보다는 책임자가 아닐까요? 물론 이재명이 자기와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생각하면 김민석이 그 중에서도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것을 이재명이 자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김민석도 훌륭한 후보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출판 기념회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유력 정치인에게 출판 기념회는 현금 저수지가 되어버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6억 원이 전부 기타 소득이었다고 가정하면 얼마 들어오지 않았을 빙부상 조의금을 감안할 때 사실상 출판 기념회 2번으로 6억 원을 거둬들였다는 것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이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유력 정치인들의 이 출판 기념회를 열면 억대는 거둬들인다고 했지만 한 번에 3억씩이라면 지나친 액수죠. 그것도 출판 기념회를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으로 행사를 했는데 2년 연속으로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합계 5, 6억 원을 챙겼다면 출판 기념회가 아니라 그냥 수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억 원에는 다른 정치 자금이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김민석은 출판 기념회가 있었던 2022년과 2023년 기타 소득은 9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책 정가 10%의 인세, 그러니까 권당 1,800원을 계산할 때 10%의 인세를 받았더라도 538건밖에 안 됩니다. 책을 팔아서 정상적인 인세로 수억 원을 벌 수는 없다는 얘기죠. 주 의원은 출판 기념회를 할 때마다 3억 원의 눈먼 현금, 그러니까 어디다 써도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돈을 거둔 셈이 된다. 앞에서는 청렴을 말하고 뒤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쓰대는 정치인 김민석의 민낯이 결국 국민 앞에 까발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대한민국에 인재는 많다. 김민석의 출판 기념회에 현금 봉투를 놓고 갔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그 유착관계로 굳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구태 스폰서 정치에 물들어 현금 6억 원을 국민 몰래 쓰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마인드라면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렇게 거둬들인 돈을 은행이 아닌 장롱에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깜짝 놀라서 김민석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물론 뭐 시점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도 비슷한 시기에 김민석과 함께 장롱 애호가였습니다. 김민석은 또 이 와중에도 후원금을 모금했고 어제 후원금 모금이 조기에 마감됐다고 SNS에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단한 돈사랑입니다. 김민석을 둘러싼 의혹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는 신뢰입니다. 국민은 그 신뢰를 거짓말로 되돌려받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